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주제는 바로 과점주주입니다. 아마 많은 대표님들이 이 단어만 들어도 머리가 지끈거리실 텐데요. 오늘 제대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근데 실제로 많은 대표님들이 이 과점주주라는 이름표를 굉장히 두려워하세요. 사실 그럴 만도 합니다. 단어 자체에서 오는 무게감이 엄청나잖아요. 뭔가 큰 책임을 져야 할 것 같고 불이익이 있을 것 같고요. 보통 이런 걱정들 때문에 어떻게든 과정주주가 안 되려고 애쓰시거든요. 근데 말이죠. 이런 두려움들이 정말 다 팩트에 기반한 걸까요? 아니면 그냥 막연한 오해에서 비롯된 걸까요? 오늘 그걸 한번 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런 순서로 한번 알아볼 거예요. 과점주주가 대체 뭔지부터 시작해서 어떤 책임이 따르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어떻게 하면 이걸 현명하게 관리할 수 있는지까지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막연했던 두려움이 명확한 전략으로 바뀔 겁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자, 그럼 첫 번째. 도대체 과점주주가 뭘까요? 일단 법에서 뭐라고 하는지 그 정의부터 정확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 보죠. 여기서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지분이 50%를 넘어야 한다. 둘째, 나 혼자가 아니라 특수관계인까지 합쳐서 계산한다. 이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특수관계인이란 건 쉽게 말해서 나를 중심으로 한 지분 공동체라고 보시면 돼요. 배우자, 부모님, 자녀, 형제자매 같은 분들이죠. 이 사람들 지분을 싹 다 합쳐서 계산한다는 게 포인트예요. 아, 그리고 최근에 법이 바뀌어서 이 범위가 좀 줄었어요. 혈족은 4촌까지, 인척은 3촌까지로요. 이것도 참고해 두시면 좋겠네요. 자, 그럼 이제부터가 진짜 본론입니다. 대표님들이 제일 걱정하시는 첫 번째 책임, 바로 2차 납세 의무입니다. 이게 대체 뭘까요? 아주 간단해요. 만약에 회사가 세금을 못 낼 상황이 되면 그 부족한 세금을 과점주주가 대신 내야 한다는 겁니다. 나라 입장에서는 세금을 확실하게 걷어야 하니까요. 또 주주들이 회사 돈은 다 빼가면서 세금 책임은 회사에만 떠넘기는 걸 막으려는 목적도 있고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회사가 못 낸 세금 전부를 다 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딱 우리 그룹이 가진 지분율만큼만 책임을 지는 겁니다. 무한 책임이 아니라는 거죠. 자, 예시를 보면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보세요. 회사가 못 낸 세금이 1,000만 원이라고 쳐도 내 지분 40%랑 배우자 지분 30%를 합쳐서 우리 그룹 지분이 총 70%잖아요? 그럼 우리는 1,000만 원의 70%인 700만 원까지만 책임을 지면 끝나는 겁니다. 생각보다 무섭지 않죠? 자, 이제 두 번째 산을 넘어보겠습니다. 바로 간주취득세라는 건데요. 와, 이거는 이름만 들어도 뭔가 세금 폭탄 맞을 것 같고 좀 무섭게 들리죠? 이게 뭐냐면요. 내가 과점주주가 되는 그 순간 법이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 당신이 이제 이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게 됐으니 회사가 가진 자산의 일부를 당신이 취득한 걸로 봐야겠다. 이렇게요. 그래서 내가 직접 산 것도 아닌데 회사가 가진 자산에 대해 취득세를 내야 하는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그럼 어떤 자산에 대해서 세금을 내느냐? 여기 보시는 것처럼 부동산, 그러니까 땅이나 건물은 당연히 들어가고요. 차량이나 기계장비, 그리고 골프 회원권 같은 것들도 다 포함됩니다. 과점주주가 되는 딱 그 시점에 회사가 보유한 이런 자산들이 과세 대상이 되는 거죠. 계산 방법은 의외로 간단해요. 3단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먼저 회사가 가진 과세 대상 자산을 전부 더하고요. 거기에 세율 2.2%를 곱해요. 마지막으로 거기에 우리 그룹 지분율을 한 번 더 곱해주면 끝입니다. 자, 숫자를 넣어서 직접 한번 계산해 볼까요? 자, 예를 들어서 회사가 가진 부동산 같은 자산이 총 10억 원어치라고 해보죠. 여기에 세율 2.2%를 곱하면 2,200만 원이 나와요. 근데 이걸 다 내는 게 아니죠? 우리 그룹 지분율이 70%니까 이 2,200만 원의 70%인 1,540만 원. 바로 이 금액이 우리가 내야 할 간주취득세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 이 세금은 과점주주가 된 날로부터 60일 안에 신고하고 납부까지 마쳐야 한다는 거 이거 꼭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진짜 재밌어집니다.
이 과점주주 취득세, 모든 과점주주가 똑같이 내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어떻게 그리고 언제 과점주주가 됐느냐에 따라서 내야 할 세금이 확 달라집니다. 이 차이를 아는 게 정말 중요해요. 보세요. 내가 만약에 처음으로 과점주주가 됐다. 예를 들어 지분이 40%에서 70%로 늘어서 처음 기준을 넘었다. 그러면 전체 70%에 대해서 세금을 다 내야 돼요. 그런데 이미 과점주주였던 사람이 지분이 70%에서 80%로 늘었다면 그때는 늘어난 10%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됩니다. 엄청난 차이죠? 심지어 이런 경우도 있어요. 예전에 내가 80%까지 지분이 있다가 팔아서 40%로 줄었어요. 그랬다가 다시 주식을 사서 100%가 됐다고 해보죠. 그럼 100%에 대해 다 낼까요? 아니에요. 이전에 가장 높았던 지분율, 즉 80%를 기억하고 있다가 그 80%를 초과한 20%에 대해서만 세금을 매깁니다. 이 과거 최고 지분율을 기억한다는 게 세금 전략의 핵심 중 하나입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이 지식을 어떻게 써먹을 것인가? 바로 이 간주취득세를 합법적으로 피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이 세 가지가 바로 대표님들의 치트키가 될 수 있습니다. 첫째, 아예 회사 처음 만들 때부터 과점주주면 세금 안 내요. 둘째, 가족끼리 주식을 주고받아서 그룹 전체 지분율이 그대로면 괜찮아요. 그리고 셋째, 이게 진짜 꿀팁인데 다른 주주 주식이 소각돼서 내 지분율이 어쩔 수 없이 올라간 경우 이것도 세금을 안 냅니다. 이건 과세 당국도 인정한 합법적인 방법이에요. 여기 과세 당국의 답변을 보세요. 법인이 자기 주식을 사서 없애버리는 걸 보통 감자라고 하는데요. 이런 감자 때문에 내 지분율이 올라가서 과점주주가 된 건 내가 뭘 새로 취득한 게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취득세 낼 의무가 없다고 못 박아주고 있죠. 자, 그럼 이걸 활용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선제적인 전략 두 가지를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전략은 시작부터 과감하게 아예 법인 설립할 때부터 100% 주주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나중에 간주취득세 걱정은 아예 할 필요가 없어져요. 두 번째 전략은 타이밍의 마법. 만약 우리 회사가 곧 큰 부동산을 살 계획이다? 그럼 그 부동산을 사기 전에 내가 먼저 과점 주주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순서만 바꿨을 뿐인데 세금을 아낄 수 있는 거죠. 자, 오늘 쭉 보시니까 어떠세요? 과점주주라는 게 그냥 피해야만 하는 무서운 존재인가요? 아니면 잘 알고 관리해야 할 현실인가요? 사실 대부분의 중소기업 대표님들에게 과점주주는 피할 수 없는 현실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제 우리는 그 규칙을 안다는 거죠. 막연히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 충분히 컨트롤할 수 있는 변수라는 걸요. 오늘 당장 우리 회사 지분 구조를 한번 들여다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게 바로 현명한 관리의 첫걸음이 될 겁니다.